엄마, 나 책 다 읽었어요. 오, 그래? 무슨 내용이었어? 모르겠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한다면, 안녕하세요. 말선생님입니다. 곧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부모님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아이가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책은 소리내서 꽤나 자세하게 읽고 주어진 문장이나 단어를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내용이었어?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의 주의력 문제인가? 아니면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이럴 때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장과 문단 그리고 글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설명글인지 이야기글인지 여부에 따라서 설명글이라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이야기글이라면 이야기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감정, 사건의 문제 해결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읽기 전이라면 아이와 함께 무엇에 대한 내용일지 예측해 보세요. 제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이 글은 무엇을 알려주려는 글일까? 이 글에 대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글을 읽고 나서 무엇을 배우고 싶어? 이렇게 아이와 함께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의 글을 읽는 것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도 글에 대한 관심도를 함께 보여주시고 아이가 선행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격려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읽기 중에는 내가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후루룩 넘어가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 것 같아? 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짧게 정리해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글을 읽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마다 끊어가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 연결되는 각 구간의 중요 지점에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단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모르는 단어는 세모로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문맥 안에서 어휘의 단어의 의미를 예측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 문단 안에 핵심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문단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 이렇게 아이에게 읽었던 글의 단어를 한 번 더 읽어보고 표시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어휘는 읽기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읽기 후는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나 다 읽었어 이렇게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 또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글을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테스트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어?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어? 이 글을 읽고 나서 너는 무엇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글을 정리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앞서서 표시했던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글과 글 사이의 문맥 안에서
파악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문맥 안에서 정확하게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의 의미가 정말 배가 아픈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질투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휘들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이후에는 읽기 후의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어휘를 읽기 중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아이와 함께 책 읽기 목록을 뽑거나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와 함께 이번 겨울방학 때 무엇을 알고 싶은지, 어떤 책을 함께 읽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은 아이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져가는 시간이에요. 아이의 속도를 다시 조율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무엇보다 아이 또한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아이의 읽기 동반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